코아스 2025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손실 12억 9,500만 원 결산이 됐고요. 재고 회전율은 8.6회전으로 산출이 되고 PBR은 마이너스 4.58이 되겠습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 118.8%, 이 PBR의 마이너스의 의미는 그 장부 가격이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코아스는 숙주, 김복덕은 기생충으로 비유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뉴스 자료는 생존 우선순위에 소개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복덕 씨에 대한 그 국민의힘 행보에 대해서도 생존 우선순위에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09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보다 19.3%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54.4%로 크게 줄였습니다. 원가회계는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스루풋 관점에서는 그나마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12.1%뿐이 감소를 안 했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36.5%가 감소했고 매출 총이익률은 6.3% 하락했습니다. 판매관리비를 20.6% 줄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손실 18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적자보다 8,400만 원이면은 거의 손익분기점 수준 이하로 떨어졌었는데 2,169.3%나 영업손실이 크게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6.1%가 돼서 5.9%가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22억 7,600만 원으로 0.6%밖에 감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감소율보다 플러스 18.8%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은 7.5%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경비 23.3%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를 많이 줄였다는 얘기죠. TOE 생산성은 0.94로서 1 이하면 적자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거의 1이니까 손익분기점 수준이 되겠습니다. 영업손실, 스루풋 영업손실은 12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비교해서는 숫자의 그 근저 효과라고 그러나요? 그것 때문에 36,159.2%나 크게 영업손실이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는 5억 8,300만 원 적게 그 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은 그나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과 제품이 있습니다. 제공품은 없네요. 제공품은 평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27억 4,100만 원, 연초보다 12억 900만 원을 줄였습니다. 전체 재고는 14억 8,100만 원을 줄였습니다. 평가 손실 충당금이 평가 손실이익인데 2억 6천만 원 그 영업 손실 평가를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분석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이 플러스 14억 8,100만 원이면은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B와 C의 표현이 원재료의 사용 및 상품의 매입액이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어야 하는데 판결과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분석의 오류를 내는 거고요. 매출원가가 또 왜곡이 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뭔가 표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ABC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128억 5,800만 원으로 3.4%가 증가했고요. 운영경비는 23.3%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199억 4,900만 원에서 판매관리비 91억 500만 원을 뺀 108억 4,500만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 비율은 48%, 6%가 내려갔고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6%가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비교해보면 2억 7,3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원래가 1번 WC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면 B성분의 플러스 12억 900만 원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플러스 14억 8,100만 원이니까 매출원가가 증가되는 결과가 나타나죠. 그렇게 되면 2억 7,300만 원만큼 그러니까 이 지금 적자면 조금이라도 적자를 줄여야 되는데 왜 이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뭔가 회계 기준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PQ 총 제조 비용도 마찬가지 차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이 또 정확해야 될 텐데 자,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12억 1,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그만큼만 감소하면 되는데 14억 8,100만 원이 줄었죠. 그러면은 2억 6,900만 원의 재고가 어디다 팔아먹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2억 6천만 원이요. 그래도 900만 원은 틀리네. 전년도에는 3,800만 원이 틀립니다. 이렇게 규모가 작은 재고도 낮추질 못하고 있네요. 나중에 연말이나 공인회계사들은 뭘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게 그냥 뻗어시 그 공시가 되는 걸 보면은 공인회계사들은 주로 그 현금 흐름 기준으로 이거를 맞춰볼 것 같은데 안 맞춰보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감사할 때 고참 노땅들은 뭐 재무 쪽이나 뭐 신경을 쓰고 뭐 금융평가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나중에 결과만 어쩌고 저쩌고 보는데 이 재고자산 실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찜땡이들한테만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뭐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거를 공시하게 만든다면은 곤란한 거 아니냐. 제가 좀 까야 되겠네요. 회계 법인들을. 재고자산 하나만이라도 좀 맞춰봐라 제발. 제조원가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뭔 회계 감사를 하겠다고 그러느냐.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아주 중요한 나라인데 재고자산의 투명성이 그 기업의 바로메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간과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영업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 5억 8,300만 원은 PQ 매출원가 재료비와 매출 재료비의 차이액과도 일치하고 이것을 검증하려면은 가공비 배부제거선 감소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5억 8,300만 원 검증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과학적 사고방식을 계속 주장하는데 결과 원인 결과
여러 도표를 통해 가지고 그 원인 가정을 해 가지고 검증을 해내는 거죠.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35억 2,2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상반기보다 11%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는 한 명이 늘었네요. 그래서 평균 임금은 4,3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인당 평균 임금이 11.6%니까 제 생각에는 임금을 깎은 게 아니고 고임금군을 나이 든 사람들을 대거 추방하고 신빙이 경력 사원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신입 경력 사원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노동 분배율이라는 거 마이너스로 가고 있죠. 네. 외주비가 27.1%고 판매 수수료가 31.5% 감소했습니다. 지급 수수료 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민경중 씨라고 1964년생이 대표로 들어왔고 원래 창업주인 노재근 씨 1947년에 공동대표로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경영권을 뺏겼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실질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김복순 씨가 추천한 CEO가 들어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민경중 씨 프로필을 보니까 1964년생인데 한국외국어대 중국어학과 졸업,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방송영상 석사, 제주대 대학원 언론홍보 박사과정 수료, 박사는 못한 모양이네요. 그리고 현 한국동북아 경제학회 부회장이라고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중국어를 전공으로 한 동창이 있는데 걔는 중국어 중어 중문학과를 석사를 받았는데 신중적이에요. 그놈이 발언하는 것마다. 내가 그랬죠. 중국을 그렇게 너는 찬양하냐? 그렇게 잘났냐? 중국이 대단한 나라 아니야? 미국을 따라 마실 것 같은데 어떻게 세뇌를 당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래서 그랬죠. 중국은 공산당 아니냐? 우리나라는 반공주의 아니냐? 원래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냐? 라고 핀잔을 줬어요. 아무 소리 못하더만요. 병행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8.6회전, 상반기에 1회전 이상 했다면 잘한 겁니다. 4.2회전 상승을 했고 슬럼프율은 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인적자산 회전율은 꽤 4.6회전으로 올랐는데 왜 이렇게 올랐나 했더니 확정금의 채무 현재 가치가 47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26억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내역을 찾아보니까 지급액이 퇴직급여 지급액이 꽤 많이 나갔습니다. 이 얘기는 확정금의 채무 현재 가치가 크게 줄어든 것은 기존의 직원들을 대거 해고하고 새로운 점령군 직원들이 들어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월급도 째주는 소기업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인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1, 2차 추론에서는 상승 추론을 했죠. 상품 가격도 좀 상승하지 않았나. 그리고 회전율이 상승한 거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뭐냐?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상승한 것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추이는 가중평균은 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아주 디테일하게
뭐 신형 디지털 번호 키가이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뭐 CR이면은 이게 콜드롤이라고 냉형 강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PB는 나무 목재 부를 때 쓰는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레진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2.8%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비공개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의 요약표를 만들면 1, 2차 추론에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고 추론했는데 역방향이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우고 이것을 반증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된다. 그런데 원재료 가격 하락은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판매 가격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상품 매입 가격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상품 취급량도 꽤 많거든요. 충분히 매출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텐데 그 가격도 공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판매 가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의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이론은 회사가 반증할 수 있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면은 운영경비 100% 1 더하기 100% 산식에다가 더하기 영업이익 제로,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했을 때 수르펀율로 나누면은 661억 5,400만 원을 달성해야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0 플러스 100% 했는데 113.9%가 증가해야 되니까 13.9%만 조금 더 노력하면 손익분기점이 이제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는 딱 113.9%를 적용 안 하고 그냥 임의 숫자로 115%를 대입을 해보면은 664억 9,900만 원 매출을 하면은 조금 남는 거로 계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눠 가지고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 사업계획 확정액을 660억으로 했을 경우에 적자가 2억 9,100만 원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흑자를 만들려면 어떡할 거냐? 연간 재고 회전율이 17.3회전으로 예상이 되는데 20회전까지 좀 해보자. 그러면은 매출액은 매출 증가 효과로 해서 768억 원을 했을 경우 운영경비를 여기 조금 더 줄인다면은 9.4% 맥시멈 했을 때 27억 1,500만 원 이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떤 가구업체니까 하나 배가 책상에 앉아 있는데 의자를 하나 산다면은 6만 6천 원짜리를 로 팔면은 적자니까 한 7만 6천 원에 판매를 해야 된다는 논리도 됩니다. 재무상태표 자산이 319억입니다. 98억 원이 줄었습니다. 연말보다. 비유동자산 58억이 증가했습니다. 크게 증가한 것은 크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66억 8,500만 원 줄었네요. 매출 채권도 줄었고 재고자산도 줄었고 부채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매입 채무 있고 단기 차입금 및 장기성 유동 차입금이라고 커렌트 롱텀 디비트 두 가지 422억 7,800만 원 이거를 사채를 금융권 차입보다도 사채 차입이 많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것이 금융 부채와 사채를 이 회사는 식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디서 그 부채, 금융부채, 이자 부채가 금융권이 많으냐, 사채가 많으냐, 이거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없었다면은 글쎄요, 몰랐을 것 같아요.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는 비유동 부채 중에서 롱텀 장기 차입금은 얼마 되질 않습니다. 이 단기 차입금이 28억 7,300만 원 또 증가를 했네요. 자본금은 자본 잠식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7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아니고 자본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 뭐 이런 류들인데 이게 223억 원이 있었는데 결성금 보전을 통해 가지고 요거를 대체해 가지고 이 결성금을 줄여오고 그 다음에 올해도 또 났으니까 이렇게 또 증가를 했겠죠. 결성금 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마이너스 상태화 시켰습니다. 현금 재무지표, 적자일 경우 현금 재무지표도 좀 시간을 들여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위, 요 순이익을 나오는 그 과정을 여기 위에다가 쭉 표현한 거고요. EBAT는 별도이긴 합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마이너스 74억 2,700만 원이다. 요거를 또 검증하는 방식이 있고요. 투하자본에 대한 현금 수익률은 마이너스 20.8%다. 그러니까 100원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이 6개월 만에 그 20원 80전을 잃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15%는 현금성 자산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운전 자본의 흐름, 네트워킹 캐피탈, 캐시 플로우 115억 원이 나갔습니다. EMS 영업활동으로 들어온 돈은 들어오질 않고 25억 7,300만 원이 나갔고 최종적으로 그 영업활동에 의한 돈은 이거지만 최종적으로 그 돈이 174억 원, 4억 2,800만 원을 잃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FEM 검증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정확하다는 걸 검증시키기 위해서요. 이렇게 현금 재무지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별도로 그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잉여현금 흐름 쪽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잉여현금 흐름인데 24억 8,700만 원을 추가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이자부채 나누기 투하자본으로 뽑습니다. 118.8%. 그리고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은 82억 5,600만 원의 돈을 추가로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B 1번과 2번을 더한 회사 전체 잉여 현금 흐름은 107억 4,200만 원의 현금이 나갔습니다. 투하자본이라는 개념 여기다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산청계에서 비이자부채, 비이자부채는 이자가 안 나가는 부채니까 투하자본은 자산청계에서 요걸 빼면 그게 투하자본이다. 이자부채 별도로 더하고 부채총계에서 이자부채를 뺀 것이 비이자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운전자본은 유동자산에서 비이자부채를 빼는 게 되겠습니다. 투하자본은 자산총계에서 빼고 순운전자본은 유동자산에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50%를 초과하면 경영권은 채권자한테 넘어간다. 금융권이 채권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세주인을 찾아 매각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김복덕이죠. 잘못 썼습니다.
사채업자인 경우 생각이 다른 모양이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소개되어 있다. 자신은 적자기업의 경영차 책임은 회피하면서 실질 경영 지배권을 행사한다. 마치 현재 홀뿐인 국민의힘이란 정당에 소속해 놓고는 친중 행각을 하는 정치인과 비유해 볼 수 있다. 나는 이런 부류를 기생충으로 말하고 싶다. 코아스라는 숙주에 기상하여 숙주를 조종해서 유유자적하게 생존하는 기생충 같은 사람들 아니겠느냐. 어, 기생충이 꼭 나쁜 것만 나쁘다 선악을 가리기보다는 그 기생충이 들어가 가지고 숙주를 조정을 하죠. 그 뇌에다가 뭔가 신호를 주면서 이렇게 움직여 저렇게 움직여. 그러니까 지금 그 영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적자를 그 벗어나야 되는데 그 적자 기업이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줘 놓고는 그 돈 가지고는 본업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회사 인수해. 그리고 회사 이름으로 투자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축주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그 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 자기는 어떤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거는 전혀 안 하고 완전 돈놀이에 눈독이 들어가지고 힘이 약한 그런 기업을 찾아가지고 돈을 빌려줘서 지배를 하는 그런 기생충 같다라고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흐름에서도 그 별도로 경영평가 지표들을 제가 좀 하는 게 있는데요. 매출 채권 회전율이 빠르는데 돈은 자기네들은 빨리 받으면서 매입 채무에 대해서는 돈을 늦게 주는 좋은 현금성 자산은 꽤 많이 있으면서도 매입 채무는 돈을 늦게 준다. 이게 도덕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두펑 ROI 회전율 27.9%로 올해는 크게 뛴 것으로 됩니다. T 회전율과 영업이익률을 곱한 것이 그 자본 회수율이 되겠습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0.4회전, 연간 0.8회전이 예상이 되는데 1회전이 넘어야 영업이익이 크게 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납입자본 성장률이라는 것도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본 총계 나누기 납입자본금 마이너스가 됐죠. 그리고 REM 이익잉여금 나누기 자본금 더하기 그 자본잉여금 요것이 두 가지 합친 거를 보통 납입자본금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제가 산식을 만들었습니다. 마이너스 503.6%가 되겠습니다. AI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REM을 제 스스로도 잃어버려 가지고 레지듀얼 어닝즈 모델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맞는지 어닝은 맞는데 모니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델이 아니고 AI가 잘못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당기순이익 가로 열고 자기자본 곱하기 자기자본 비용 자기자본 비용은 또 뭐지? 이거 또 복잡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가자 쉽게 이익잉여금 나누기 납입자본금 이게 REM 아니냐. 진짜 초과이익을 측정한다. 제가 재무 쪽은 조금 약해가지고 요거 AI가 해준 답변은 이해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주가는 11,540원으로 연초보다 3,210원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액면가격을 주식을 액면가격을 50원 정도 하던 것을 그 500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PBR은 이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4.58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래도 최대 주주로 나와 있는 것은 노형우 씨가 7.4%, 노재군 씨가 5.6%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